오늘 저는 고시원으로 이사 갑니다. 서울 언론 월세 평균이 70만 원이 넘는 시대. 덕분에 주차장 한 칸보다도 작은 공간, 고시원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게 해외에서 화제가 되며 수백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상에서 이 고시원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 고시원 꽤 괜찮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고시원을 가보고 그 중에 한 곳을 골라서 직접 살아보려고 합니다. 적게는 월세 15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서울의 다양한 고시원 중 가장 살만한 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왜 갑자기 서울에 살게 됐냐면요, 오랜만에 한국에 오다 보니까 서울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도 있고 처리해야 될 일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서울에 올라오려니까 사실 시간도 부담스럽고 한 번 올 때마다 교통비에 숙박비에 뭐 이것저것 해서 10만 원씩 쓰니까 이게 생각보다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고시원을 알아보다 보니까 제가 서울 한 3-4번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돈이면 한 달 월세를 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시원에 대한 악평이 많긴 하지만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 라는 생각으로 질렀습니다. 무작정 버스표를 끊고 서울로 왔어요. 가장 먼저 가볼 지역은 바로 관악구 신림. 서울에서 고시원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여기서 고시원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좀 올라가야 돼요. 제가 일단 제일 저렴한 고시원부터 가보려고 하거든요. 무려 월 15만 원짜리입니다. 이 신림에서 높은 곳으로 갈수록, 산으로 갈수록 가격이 훨씬 저렴하대요. 그래서 일단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 언덕길 시작입니다. 게다가 비가 오니까 이거 참 빡시다 빡시야. 와, 오늘 얼마나 좋은 집을 구하려고 이럴까요? 근데 사실 제가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빠르게 전화를 해가지고 방이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제일 처음 전화할 곳은 관악산 바로 아래 위치해 있고 식사도 가능하다는 고시원인데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어? 다시 확인하시고 잠깐만. 전화주세요. 처음부터 이런다고? 이게 네이버에 등록이 돼 있어도 믿을 게 못 뜨는구나. 올해 1월 30일까지도 글이 있길래. 그 다음으로 연락해 볼 곳은 무려 월세가 13만 원인 고시원입니다. 숙소 사진만 보면 뭔가 세기말이 떠오르지만 그래도 월세가 저렴하니 한번 연락해 봤습니다. 두 번째.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세 번째. 이번엔 속세를 벗어난 고시원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신선들이 머무는 곳 K입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하긴 하나 봐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전화 연결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지금 비 오고 갈 것도 없는데 큰일 났네. 최저가 고시원을 예약하는 건 예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사진 중간에 지금 없는데. 지금 없어요? 네네. 거기 혹시 방 있나요? 예예예. 지금 여학생이에요? 네. 우리 남학생만 받습니다. 그래요? 미안해요. 여보세요. 네. 거기 혹시 여자도 봤나요? 예, 저희들 빈 방이 없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방 있는데 지금 여자 화장실이 공사 중이어가지고요. 네. 예, 5월 이후나. 그래요. 와, 다 안 되네, 다 안 돼. 서울에 고시원만 4,800개가 넘게 있대요. 거기에 약 15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고시원이 가장 많은 곳이 여기 신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도에서 봤을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와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쉽지 않겠네요. 경사 진짜 장난 아니다. 확실히 고시촌이라고 느껴질 만큼 여기 있는 건물들은 이런 곳도 다 고시원이에요. 지금 빈 방이 없이 꽉꽉 차 있는 곳들도 많은 것 같고, 특히 위쪽에 있는 저렴한 방들은 대부분 남성 전용인 것 같아요. 1970년대 고시생들을 위한 숙소로 시작된 고시원은 서울대학교가 관악으로 이전하면서 1980년대 신림동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됐는데요. 고시원이 즉 신림동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신림동은 고시원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언덕 위로 올라갈수록 그 시절이 느껴지는 고시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다부터 고시원. 여기도 고시원. 이 언덕에 고시원이 얼마나 많은지 공원 이름도 고시공원이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시내 뷰가 내려다보네요. 여기가 높긴 높다. 와. 뭔가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서사를 시작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동네인데요. 사실 요즘 고시원에는 옛날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요즘엔 직장인도 많고 40, 50대 중장년층 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는 게 이게 너무 많아요.
SOS 안심 귀갓길, 안심 골목길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방금 좀 무서운 데가 있었어요. 제가 둘러본 곳 중에 하나가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기사에서 그런 걸 봤어요. 이 저렴한 고시원에는 의외로 범죄자들도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성범죄자 알림이로 지금 들려본 고시원들은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에 있더라고요, 성범죄자가. 제가 조사한 많은 곳들 중에 하나여서 무조건적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고시원 알아볼 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고시원에 마저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연결 중입니다. 여보세요? 미팅 있는데 남자분이 거기 두고 계신데 괜찮겠어요? 혹시 근처에 있는데 한번 방을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렇게 하세요. 야, 처음으로 그래도 가볼 수 있는 데가 생겼습니다. 처음 방문해본 고시원은 예상보다 방도 크고 깔끔했습니다. 다른 분들 어떤 분들 계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 그래요? 조용하겠구나. 직장인은 잘 안 아, 그래요? 네, 학생이 좀 방은 넓어서 좋은데요? 방이긴 이게 조금 작은 방이에요. 아, 이게 작은 방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고시원 오래 하고 계세요? 이 집 사는 중이에요. 아, 진짜요? 이 집을 제가 지었어요. 사실 제가 몇 군데 더 둘러볼긴 할 건데. 네네네 그러세요 말이. 근데 어려울 거죠. 누가 한 달도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한 달도 안 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신길이 한번 돌아가세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건물도 오래된 거 치고는 되게 깔끔했고, 무엇보다 그 앞에 써있는 문구가 진짜 믿음직했던 게 집주인이 벌레를 싫어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할 것 같다.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는 차라리 10일 할 거면 그냥 한 달 월세를 내고 머물러라 하셔가지고 저희가 2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도 20만 원이면 저렴하죠? 근데 사실 고시원은 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저주거 기준으로는 1인당 면적 14제곱미터, 약 4.2평 정도의 개인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갖춰야 하거든요. 그리고 국제인권법상으로는 이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비주택 거주자, 다시 말해서 홈리스 노숙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중에 4.2평이 안 되는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만큼 서울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아직도 신기하게 써놓네요. 지금 누가 고시 합격을 했는지. 두 번째 고시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신기하게 전화로 방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네, 선생님 도착했습니다. 안에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CCTV 보고 있고요. 아, 네네. 네 왼쪽에 불이고요. 네. 이제 계단에서 얘기 나눌게요. 왜냐면 저희가 원래 안에서 통화가 안 돼가지고. 아,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월세 29만 원, 외창방입니다. 고시원에서는 창의 유무와 위치에 따라 가격이 몇만 원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방 평수는 약 1.5평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수납 공간이나 가전이 잘 갖춰져 있고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창 없는 방은 미니룸이라고 부르는데 월 2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엔 공용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와, 이 몇 명이 같이 쓰는 거야? 생각보다 되게 좁네요. 이곳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자취생에게 김치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 그 외에도 쌀, 조미료, 라면도 무료였고요. 밥이 떨어지면 밥 지키는 마지막으로 푼 사람이. 밥솥도 있고. 걱정되는 건 약 50명이 함께 이용하는 주방치고 많이 작아 보인다는 점이었는데요. 혹시 주방이 많이 붐빌까 해가지고. 아 그러진 않고요. 제가 또 나이 제한이 있는 스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은 다 배달해 드시지 전자레인지만 사용하셔가지고 아 네, 특별히 뭐 조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에 꼽으시고요. 기존에 되게 오래 사신 분들 몇 분 빼고는 네, 다 젊은 분이세요. 아, 네네. 이곳의 장점은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25만 원, 29만 원. 근데 방음이 안 되는 게 아쉬워서 다른 방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고시원에 살면 걱정되는 점 중에 또 한 가지가 화재인 것 같아요. 고시원이 굉장히 좁은 공간 안에 여러 명이 모여 살다 보니까 화재 취약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화재 사건도 몇 번 있었고, 그래서 요즘 고시원에는 가는 곳마다 눈에 띄게 대피 안내도도 붙어 있고 소화기나 비상손정 등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 향한 곳은 여태까지 중 가장 작은 방이었는데요. 딱 기존에 고시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의 방이었습니다. 요건 저 밑에. 이런 건 같이 대여 가능한 거예요? 아, 이거 다 드립니다.
창문은 열리는 건 아니죠? 아니, 아, 열려요? 이쪽에가 나무를 해가지고 그거에 아, 이렇게? 아. 여기가 아이텍에서 맡긴 방 중에 제일 작은 방이에요. 방 봤는데 혹시 일주일도 가능해요? 일주일은 10만 원이에요. 아, 10만 원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침대가 없는 좀 더 저렴한 방도 있었어요. 침대가 아예 이거는 없고 이제 가격 차이가 나죠. 아, 이게 더 여기 아주 싸죠.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좀 사람이 살았던 것 같은 냄새 같은 게 나요. 옷장도 있고요. 아, 개별. 삼성 개별 에어컨이 됩니다. 일단 공부하기 좋게 생긴 그런 방이고, 개별 냉장고 있고, 이것도 삼성. 친구류는 지금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시거든요. 이 방은 월 37만 원, 일주일로 하면 18만 원입니다. 앞선 방들보다 확실히 넓긴 하네요. 주방은 이용하는 손님이 계셔서 직접 보진 못하고 대화만 나눴는데요.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뭐 벌레 나오나 여쭤보려고. 오래 있지는 않아가지고 원래는 가장 여기가 원래 학생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 원래 여기 거기가 고시촌이니까. 아, 근데 학생들 많이 빠진 줄 알았는데 오늘 뭐 돌아다니니까 다 찼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새학기 시작하는 3월이어가지고 지금이 가장 사람이 많이 들어올 때고 그 직전까지가 제일 사람이 없었을 때 제일 비쌀 때인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저도 고시촌 이제 학생 다 빠지고 없고 그래서 응. 그런 얘기 듣고 여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확실히 좀 오래된 공간인 게 티가 나요. 아, 화장실 깨끗한데요, 생각보다? 주방은 그렇게 깨끗한 느낌이 아니었는데 운동으로 쓸 수 있는 정수기 있고, 여기서 메모 체크 해주고, 여기는 옥상이 있나 봐요. 이건 너무 좋은데요? 여기다 일단 빨래를 널고, 야, 그냥 빨래터구나, 빨래터. 와, 여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니네요. 야, 근데 뭔가 이렇게 정원이 있다는 게 이렇게 속 트이는 일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공기 쐬니까 너무 시원한데요? 아, 방 상태는 조금 아쉬운데, 또 편안한 감이 그런 게 있고, 고민되네. 저는 이제 강남으로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고시원이 가장 많은 곳 1위가 신림, 그 다음 2위는 노량진 고시촌이 있는 동작구, 세 번째가 이 강남구인데요. 이 강남구가 고시원 월세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만큼 또 편리한 점이 있죠. 상권 잘 발달해 있고 기회 많고 교통 편하고, 그래서 강남에 있는 집들도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집은 여태까지랑 차원이 다른 메리트가 한 가지 있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보러 왔습니다. 일단 전화를 해봅시다. 네, 아까 집 보러 온다고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그 왼쪽에 104호가 있어요. 쭉 들어가시면 104호요. 실림과 다르게 이곳은 침대 옆에 개별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외창방이 약 2평으로 월세 65만 원, 그보다 조금 더 작고 창문 없는 방이 60만 원이었는데요. 가격이 좀 비싸다고요? 그치만 여기는 여기만의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밥하고 국하고 반찬 제공이 됩니다. 네. 가정식으로요. 2층에 저희 주방이 있고요. 주방에서 이제 개인 식기에 담아서 방에서 식사하시면 돼요. 밥과 국 2가지, 그리고 반찬 6종이 주 5회 제공된다고 해요. 그리고 가끔 또 특별 반찬도 해주시고 그래요. 매주 금요일 날은 소고기 묵국 해드리고요. 그 적주 수요일 날은 짜장 한번, 카레 한번 이렇게 해드려요. 자, 3층에는 저희 세탁실이 있어요. 보시면 드럼 세탁기 3대, 건조기 3대 있고요. 세탁기 옆에는 스타일러도 있었고요. 섬유유연제와 세제도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방금 보셨겠지만 여기는 음식 메리트가 엄청납니다. 와, 가격이 조금 더 신림보다 있긴 하지만 식사가 계속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기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밥, 세탁, 인터넷, 가구, 가전이 다 해결되니까 지금 당장 몸만 들어와야 하는 사람에게 꽤 현실적인 선택지 같아요. 근데 사실 되게 반갑기도 한 게, 제가 또 서울살이 할 때 한 1년 반 정도 살았던 곳이 여기 강남 역삼 쪽이거든요. 그때는 제가 쉐어하우스에 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월세 6만 원, 관리비 3만 원 내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강남에서 월세 6만 원이 가능하냐? 일단 좁은 방에 4명이 2층 침대 2개를 두고 살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벤트를 하는 중이었어요. 보증금 100만 원 넣을 때마다 월세 1만 원 절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있던 돈을 다 보증금으로 넣어가지고
싶어가지고 월세를 깎았어요. 그래서 무려 6만 원에 서울살이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원룸 구할 때 또 어려운 점은 관리비를 따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수도세, 전기세, 뭐 인터넷 설치 안 돼 있으니까 인터넷도 설치해야 되죠. 생각보다 원룸 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사실 이게 좋은 집인지 아닌지는 살아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한 달 거주해보고 아 진짜 아니다 싶으면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두 번째 강남 고시원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 화장실 있구나. 가격은 49만 원이세요. 침대가 있는 공간은 조금 작지만 화장실이 따로 있어서 편해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은 없는 대신 수납 공간이라는 게 조금 잘 돼 있고 그 화장실은 앞에 방 409분이랑 2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47만 원이세요. 문이 잘 되는 편인가요? 아주 막 잘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은 제가 몇 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보통 학생이 많아요? 아니면 직장인이 많아요? 한 3분의 2는 학생이고 3분의 1이 직장인 분들이세요. 이거 침대 누워보는 것도 가능해요? 네, 누워보세요. 상관없어요. 오, 말씀하신 것처럼 매트리스 편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태까지 중에 매트리스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2명만 써서 그런지 공용 화장실도 매우 깨끗했습니다. 여기는 구조가 또 엄청 특이하네요. 이게 고시원이 비슷비슷한 것 같다가도 그 장소마다 이렇게 구조도 다르고 옵션도 다르고 해서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여기 강남에서 또 거의 최고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그래서 아마 방 규모가 여태까지 중에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방은 90만 원이라고 하네요. 방도 지금까지 중에 제일 크고 가전기구도 많았는데요. 일단 깨끗한 개인 방이 있고 여기 세탁 건조 다 되는 게 있고 옷장 있고 창문.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아파트처럼 그렇게 완벽한 방음은 안 돼요. 네. 아주 큰 소리 내시면 듣나요? 네네. 프리미엄 고시원이라고 해도 방음이 완벽하진 않은 듯합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큰 100만 원짜리 방을 보러 왔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오피스텔, 원룸 아닌가 싶지만 이 안에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취사시설인데요. 고시원에서는 원룸과 다르게 취사시설을 방 안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방이 이게 몇 평 정도 되는 방이에요? 한 3평 정도 돼요. 3평 정도요? 저희가 작년에 공사해서 새로 신축한 거라 그래서 그런지 가전, 가구 모두 새 것 같고 방이 정말 깔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게 90만 원, 100만 원짜리까지 보고 나니까 확실히 느끼는 거는 고시원은 고시원이다. 아무튼 이것저것 둘러보니까 제가 살아야 할 곳이 어딘지, 제 집이 어딘지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적정한 가격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는 곳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고른 곳은 어디냐? 이 방입니다. 가 아니고 바로 이 방입니다. 하루가 너무 빡셌어요. 근데 힘들지만 재밌었다. 일단 이 방은 처음 보실 테니까 방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금방 끝나겠지만 이 방은 일단 개인 냉장고가 있고요. 개인 에어컨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책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격에 창문이 있어요. 이게 이것도 창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돌아다녀보니까 이 창문의 역할이 생각보다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 방의 실제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 오늘 봤던 방 중에 제일 작았던 방이 제 팔만 했잖아요. 가로 205cm. 일단 침대가 딱 200cm. 275. 여기가 평수로는 약 1.7평입니다. 평균적으로 주차장 사이즈가 3.78평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1.7평이니까 주차장 한 칸에 반도 안 되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유튜버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는 일단 벽이 콘크리트 벽이에요. 다른 가벽으로 된 곳보다 훨씬 방음이 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가 26년 1월에 리모델링을 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 에어컨, 화장실 다 새 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고시원 주인분께는 아직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여기 입주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이 전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소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드는 소음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저를 괴롭힐 일이 없다. 근데 이곳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미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침구가 대여가 안 됩니다. 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불도 베개도 없이 자게 생겼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입주를 완료했고 하루에 15,000원씩 플러스 청소비 2만 원 해가지고 여기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한 달로 하면 38만 원이래요. 근데 오늘 돌아다녀 본 곳 중에 여기가 제일 뭔가 내 집 같았어요. 여기에는 누군가의 흔적도 없어서 그럴까요? 일주일이지만 내 집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일주일만 머물기 때문에 보증금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루에 15,000원만 내고 숙소에서 사는 셈이에요. 그것도 서울에서요. 그리하여 저의 본격적인 고시원 살이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고시원에서의 실제 생활은 어떨까요? 제가 어제 못 보여드린 이 숙소의 중요한 공간이 있는데 바로 주방입니다. 와, 저 근데 어제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알이 배겨가지고 지금 아주 뒤뚱뒤뚱 걷고 있습니다. 이 숙소의 두 번째 문제라고 한다면 주방이 6층에 있어요. 2층에서 6층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또 주방이 이렇게 넓고 쾌적하다는 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어가지고 늦은 시간에도 이른 시간에도 와서 식사할 수 있다? 그리고 요리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도 걱정 없이 할 수 있다? 그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물품들이 또 있거든요. 일단 쌀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라면도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라면은 이 한강라면이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해서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전자레인지도 있고 커피포트도 있고요. 그리고 정수기. 그리고 여기 시리얼도 있습니다. 짜잔. 요리를 하던 중 세탁을 하러 온 외국인 친구를 만났는데요. You've been staying here for a long time? No, I've been here maybe 2 weeks. Okay. I just moved in here yesterday. Oh, I see. I'll be here for 4 months. So student. exchange student, I see. Where are you study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 mean before, like your main university in India. And do you like living here? How is it here? It's pretty nice. I even forgot to ask your name actually. Oh, I'm Gayatri. Gayatri? Yes. Yena? Yeah. Yeah. Do you speak some Korean? I do. Yeah? A little bit. 얼마나 하실 수 있어요? 조금 그냥 식당에 가서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국 처음 온 거 아니에요? 네네, 처음 오는 거예요. 오기 전에 공부했어요? 네, 그냥 드라마 보고 그렇게 좀 알아들었어요. How did you find this place, 고시원? Oh, I applied for the dormitory at first, Aha, but something right. did not work out. So then I found this like online. We were just sitting Goshitel. There were a lot of websites. So I found this, and the room they put is pretty cute, right? And did somebody tell you about 고시원, like this kind of place? Yeah. Yeah? I had a friend who came in last semester. She told me that Goshiwons are pretty close to campus, but also like cheap. And if you have like decent people to live with, maybe like it'll be clean also. Now 고시원, I think it's becoming more popular. Yeah. But there's no company here. That's the problem I face when I'm here. Because in the dormitory, there's always other students like you. You can somehow make friends. Here, there's like a researcher next door. There's a student next door, but it's hard to talk. 생각해보니까 고시원은 본래 고시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고 수험생들을 위해 조용히 해야 하다 보니 친구 사귀기는 어렵겠더라고요. Do you see any other foreigners living here? Yeah. There's a lot of people. In this building? Yeah. So when you come here, you meet a lot of people. Okay. Laundry or like. Right, but there's no place to sit down or talk. There used to be a chair here. Really? Like 2 days ago. I don't know where it went. I wish you have a good experience for your thank 4 you. months. It's really great meeting you also. Yeah. I mean, well, I made one friend here. Nice to meet you. 자, 이제 라면을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한강라면 기계 같은 거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 라면 할 수 있어. 그리고 처음 보는 라면이 있더라고요. 오라면? 뭔가 되게 약간 좀 건강에 좋은 라면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어주면서 먹으랍니다. 근데 이거 한강라면 왜 핫한 거예요? 한강에 가서 먹으면 특별한 거 알겠는데 요즘에 고시원 중에도 한강라면 있다고 홍보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오, 라면.
오, 팔팔팔팔 끓는다. 시간은 얘가 알아서 하는 건가? 오, 습기. 사라져. 네, 좀 이상한 조합이지만 라면과 시리얼로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맛있게 생겼다. 라면이 꼬들꼬들하게 됐어. 제가 사실 평소에 식사할 때 건강 되게 신경 써서 먹거든요. 고시원에 살면 그럴 수가 없어. 요리도구가 막 이것저것 갖춰져 있는 게 아니기도 하고 다 같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누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 요리를 하기도 그렇고 방 안에서 너무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기도 어렵고 그리고 혼자 사니까 막 식재료를 이것저것 살 수도 없고 좀 고시원에 살면 건강하게 먹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고시원에서 생활한 지 3일차. 여러분, 이랬던 제 방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야, 꾸며놓고 보니까 나름 진짜 원룸 같죠? 마음에 듭니다. 이 철제 보관함은 이렇게 모자랑 이것저것 걸어두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책상. 이 책상 한켠에는 10월 대신 가져온 월리 구독자분이 선물 주신 인형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쿠팡에서 구매한 8,100원짜리 이불이고요. 이 이불 오늘 아침에 드디어 배송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패딩을 이불로 썼어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5,000원짜리 베개입니다. 조명을 켜면 이런 느낌입니다. 역시 방은 조명빨. 이 전구 2개만 설치했는데도 훨씬 있어 보이더라고요. 진짜 내 방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저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여기 신림 고시촌에는 고시식당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험생들이 먹을 수 있게 혼밥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곳들을 고시식당이라고 부른대요. 이 고시식당 가격은 과연 어떨지, 옛날처럼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전히 3,000원에 가격 나오는 거 보세요. 안녕하세요. 칼국수 하나 주세요. 네. 칼국수, 잔치국수, 칼만두. 메뉴가 다 3,000원에서 4,000원 이내예요. 메뉴를 구경하는 사이 칼국수가 나왔는데요. 저한테는 이 양이 딱 맞거든요. 근데 원하면 1,000원만 내면 모든 메뉴 곱빼기로 가능하대요.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그냥 맛있는 깔끔한 칼국수? 배부르다. 사장님, 면 혹시 직접 하시는 거 아니죠? 직접 하세요? 아, 어쩐지 너무 직접 하는 맛이 나는데. 와, 저 여기 처음 하는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만두까지 든든하게 포장했습니다. 와, 6,000원에 칼국수에 만두까지. 이야, 고시촌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 그죠? 다음 날은 집 근처에 있는 또 다른 고시식당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동네는 예술이더라고. 쓰레기 봉투를 주시네요. 되게 합리적이다. 안녕하세요. 판짜면 하나 주세요. 짜장에 3,000원, 기계우동 3,000원. 저는 탕수육도 먹고 싶어서 탕짜면으로 시켰고 5,000원입니다. 방금 튀겨가지고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아, 잘 먹었다. 신기하게 지금 점심시간이 꽤 지난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뭘 또 받았어. 이번엔 행주. 고시촌이어서 그런지 되게 실용적인 걸 많이 주시네요.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집안이 개판이 되어 있네요. 지금 시간 12시 15분인데 청소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소 시작. 먼저 방 구석구석 널려있는 물건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방 정리가 끝났으니 청소기도 돌려야겠죠? 마지막으로 쓰레기까지 버려주면 자, 청소 끝났고요. 이렇게 정리 다 하고 청소기까지 돌리는데 22분 걸렸습니다. 확실히 방이 좁으니까 청소가 빨리 끝나는 건 좋네요. 방이 깨끗해지니 한결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방음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외국인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옆방에 가서 얼마나 들리는지 확인해보고 제 방에 와서 두부를 들었을 때 옆방에서 들리는지 두 가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제 비지도거든요. 제가 여기 머물고 있어요. 양옆방이 비어있고 여기 외국인 친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들려요. 이번엔 히시월드 유튜브를 켜보겠습니다. 전혀 안 들려요. 여기 통해서 들린다. 제가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말소리는 생각보다 방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옆방 사람은 그냥 통화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들린다 인 것 같고요. 신기하게 유튜브 소리는 최대 음량으로 틀어도 옆방에서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영상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짝 방음이 진짜 안 돼요. 이 방부터 저쪽 라인 끝방까지 문 열고 닫는 소리, 2층에 현관 여는 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사실 고시원이라는 게 호흡에 민감한 사람들은 일단 좀 들어오기 어렵다. 처음 알았습니다. 옆방 방귀 소리는 안 들리는데 화장실에서 독사는 소리가 들려요. 사실 저는 이런 거에 강한 편입니다. 오늘로 고시원 생활 7일차입니다. 일주일간 살아보니까 고시원 생각보다 살만한 것 같아요. 제가 걱정했던 것만큼 최악의 공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좋은 이웃들이 있는 좋은 고시원을 잘 구한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감수해야 되는 불편함이 이것저것 있긴 한데요. 제가 서울에서 짧은 시간 지낼 수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베이스 캠프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시원에 지금 살고 계신 혹은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이유에서 고시원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각자의 이유로 이 외로운 도시 서울에 혼자 살러 오신 모든 고시원 이웃분들 응원합니다. 제 고시원 살이는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예정이고요. 저의 서울 살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